알프레드 아들러 187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다. 헝가리계 유대인인 아들러는 어렸을 때 폐렴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겨 동생 또한 병으로 죽자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895년 의사가 되었다. 1902년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한 수요 모임인 정신분석학회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1912년 빈정신분석학회에서 견해를 달리한 회원들과 탈퇴하여 개인 활성하였다. 사회감정에 중점을 두는 견해를 통해 열등감의 연구와 치료에 힘을 쏟았으며 개인 심리학 연구활동 결과물로 신경증 기지를 발표하였다. 그러면은 아들러의 명언들을 보겠습니다. 장점이 어떻고 단점이 어떻고 어떻다 하는 것도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오직 그 사람이 처한 상황만이 그것이 점인지 단점인지를 결정한다. 생각의 함정으로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생각은 붙잡고 방해되는 생각은 거부한다.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에도 자기 생각을 지지하는 데에 필요한 것만 받아들인다. 이로운 것들은 의식의 영역에 두지만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무의식으로 밀어낸다. 집중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흔히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없어서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항상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부주의는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못났다는 느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곧 열등감을 느낀다는 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비교 대상을 찾는다. 형제나 또래, 친구는 물론이고 심지어 부모까지도 경쟁의 대상으로 본다. 자신에게 없는 것,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곧바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감정으로 받아들인다. 신발끈을 매지 못해 끙끙대는 아이를 도와줬다가 아이에게 한 대 맞는 엄마를 보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아야 한다. 미래는 과거의 해석이다. 과거가 우리가 극복하려던 열등감이나 결핍감을 보여준다. 미래는 어디로 그 에너지를 옮겨갈 것인지 방향과 관련이 있다. 한 사람의 미래는 그가 과거의 열등감과 결핍을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실행에 옮기는가에 달려 있다. 포장하려는 노력은 누구나 갖고 있으며 남보다 잘났다는 것을 꼭 보여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열등감을 봐야 한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 행동이 너무 과한 사람에게는 항상 감추려고 하는 어둠이 있다. 이 점을 잘 들여다봐 주면 좋아질 것이다. 가장 나쁜 사례로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기 위해 자기 최면이나 자기 도취를 반복하면서 스스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에서 이렇게 억눌린 사람이라면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존재인지 가족에게 보여주려고 꾼이 되기도 한다. 그의 열등감은 해소되지 않고 축적된다.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이런 노력은 결국 실패한다. 권력을 향하는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이 클수록 권력에 대한 욕망은 강해지고 감정적 기복도 심해진다.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마구 휘두르는 사람은 그 권력을 잃게 되었을 때 상상하기 힘든 수준으로 초라해진다. 권력은 강력한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가짜 치료약이다. 자살의 목적을 살펴보면 자살은 언제나 복수이거나 안갚음이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려 한다. 나는 정말 여리고 예민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다니 메시지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을 정면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타인이나 상황을 그저 지배하고 우월감만을 느끼려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감정의 목적. 모든 감정과 행동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감정을 그 목표 달성에 맞게 적응시킨다. 이를테면 분노는 종종
타인이나 상황을 지배하기 위해 꺼내드는 장치다.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상대를 빠른 시간 안에 굴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럴 만한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자신에게 화를 들리는 이른바 자학의 태도를 취한다. 사람은 각자의 의미 안에서 산다. 순수하게 상황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상황만을 경험할 뿐이다. 그러므로 똑같은 일을 겪는다고 해도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겪은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각각 다른 사건일 뿐이다. 용기란 무엇인가?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이 장애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마음을 우리는 용기라고 한다. 해피하면서 만족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리도 잘 알듯 인간은 적당히 타협해서 만족해야 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낸다. 포도를 따먹으려다 실패하자 바로 신포도일 거라고 단정 지으며 돌아서는 여우처럼 애초의 뜻을 현실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묻어버린다. 그러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신 역시 피해자인 양 슬픈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막상 자신의 일에는 정성을 다해 매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어려움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들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돌아가는 길을 택한다. 그들은 그저 곤경을 피하길 원한다. 도피를 통해서, 이 전투의 회피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한 존재라고 착각한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범죄자들의 삶의 의미는 비교적 간단하다. 타인의 삶은 안중에 없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전부이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항상 도망가고 싶어하고 편하게 자신을 좀 놓아줬으면 이제 각자 삶의 의미를 표현해내는 방식이다. 질문이 내게 올 때 어떻게 하는가?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은 주로 실패한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하는 법이다. 모든 순탄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는다. 질문에서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지 말라.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헛된 싸움을 보면 비가 온다고 하자.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산을 들거나 택시를 탈 것이다. 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싸우려고 하거나 굴복시키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비와 싸우는 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그것을 당신은 힘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나아지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승리는 누구보다도 당신에게 피해를 준다. 한계를 만드는 것은 나 자신이다. 누구도 나를 낙담시키지 못한다. 내게 한계를 만들고 규정 짓는 것은 항상 나 자신이다. 실패가 두려워 전력을 다하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가두어 버린다. 어떤 문제든 해법은 여기에 있다. 더 용기를 내고 더 협력하는 것.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삶이란 끊임없이 도전을 만나는 일이다. 평생 계속되는 도전에 맞설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의 본질이다. 당신은 선택할 수 없다. 순순히 도전해 하면서 진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나 계속 핑계거리를 찾으며 가짜 삶을 살 것인가? 알프레드 아들러는 프로이트와 융과 함께 심리학계의 3대 거장으로 꼽힌다. 몇 해 전에 끌었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은 아들러의 심리학을 소개한 책이다. 프로이드가 꿈과 무의식을 통해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했다면 아들러는 열등감을 통해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했다. 이는 아들러의 성장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아들러는 유복한 유대인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해 병 겪고 외모도 볼품없었다. 주변에서는 뛰어난 외모에다 공부도 잘하는 형을 더 예뻐했다. 아들러는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심한 열등감을 겪게 된다. 그의 이러한 성장기 경험이 열등감의 역할과 사회적 관계를 중시한 개인 심리학의 바탕이 되었다. 어린 시절 아주 아팠던 아들러는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빈 대학교에 의과대학 진학한다. 그는 의학뿐만 아니라 철학, 심리학, 사회학 여러 학문에 관심을 가졌다. 이런 아들러를 눈여겨본 프로이트는 그를 명의 의사들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 정신분석 사례에 대해 토론하였는데 이 모임을 수요 심리학 모임 The Wednesday 빈 정신분석학회로 발전했고 아들러는 여기서 핵심 멤버로 활동한다. 하지만 프로이드가 모든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성적인 동기로 해석하자 아들러는 프로이트와 학설상의 대립을 벌이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학회를 탈퇴한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이라는 독자적인 이론을 만든다. 아들러는 개인을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전체로 보고 개인은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독립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의 행동은 과억압된 사건보다는 미래에 대한 의식적 계획과 목표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아들러는 트라우마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프로이드의 원인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즉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더라도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존재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아들러에 따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고난은 극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개인의 노력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아들러는 개인의 노력 못지않게 사회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아들러의 말대로 도전에 응하면서 진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나 계속 찾으며 가짜 삶을 살 것인가. 모자란다는 것은 느낌은 정상이다. 당연하게도 열등감은 문제가 아니다. 병도 아니다.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건전한 자극제가 된다. 문제는 열등감이 너무 강해 우울증이 되는 경우이다. 우울증으로 자신을 가둬버리고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발견도 하지 않으려 들 때 열등감은 병이 된다. 성공은 열등감의 다른 결과물이다. 열등감을 강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루려는 욕망과 열정을 강하게 느낀다.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두운 과거를 가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열등감을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했던 사람이 결국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일이 성공의 원인과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면 어떤 경험도 그 자체로 성공의 원인이 되거나 실패의 되거나 하지는 않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에서 쓸만한 고통의 기획을 재구성해내는 것이다. 현재 상황이 즐겁고 잘 되고 있다면 기억하지 않았을 일일 수도 있다. 이처럼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의미는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이름을 붙이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게으른 사람에게 스스로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보면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삶에서 만나는 도전을 회피하겠다고 돌려 말하는 것이다. 사람은 항상 열등감을 느끼고 결핍을 만나게 된다. 그때 게으름을 방패로 해서 내세워 정면으로 만나기를 한다.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삶이 힘들다는 당신에게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든 것이다. 어려움에서 나를 구출해내는 것도 곤경에 빠뜨리는
버리는 것도 나 자신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추적해 보아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항상 당신을 가로막은 것은 당신이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다면 아직 눈치채지 못했는가? 내 주위의 부부들에게는 모두 문제가 있다. 게다가 나의 가족은 물론이고 내 친구의 가족에게도 문제가 많다. 복잡하게 얽혀 서로를 괴롭히고 스스로 갉아먹는다. 열등감이 깊어 연애를 못하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의처증이나 우울증으로 서로를 괴롭힌다.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잘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 상황만이 결정한다. 장점이 어떻고 단점이 어떻다 하는 것도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누구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오직 그 사람이 처한 상황만이 그것이 장점인지 단점인지를 결정한다. 생각의 함정.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생각은 붙잡고 방해되는 생각은 구한다.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에도 자기 생각을 지지하는 데에 필요한 것만 받아들인다. 이로운 것들은 의식의 영역에 두지만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무의식으로 밀어넣는다. 집중력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흔히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없어서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항상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부주의는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못났다는 느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곧 열등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비교 대상을 찾는다. 형제나 또래 친구는 물론이고 심지어 부모까지도 경쟁의 대상으로 자신에게 없는 것,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곧바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감정으로 받아들인다.